검찰 스스로 이제 워낙 그 저희 뉴탐사가 그 경찰 수사의 문제점들을 허다하게 많이 드러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검찰도 그 견적이 안 나오는 수사를 그냥 무리하게 총대를 매느니 일단 민사 판결을 보고 그냥 묻어가는 듯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소를 했다는 얘기에 사실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기분 안 좋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저희한테 큰 선물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 자체보다도 청담동 술자리 사건 수사가 저희는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확신합니다. 그리고 수사의 조작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사 기록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불기소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를 한 이상 이제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했던 기록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예, 특히 첼리스트가 과연 경찰 1차 조사 때 가서 그 지금 많은 언론들 친윤 언론들이 얘기한 대로 처음서부터 첼리스트가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부터 확인이 들어갑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졌고 이 싸움을 마다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제일 사실 걱정했던 것은 청담동 술자리로 저희가 구속 기소되는 거였거든요. 아, 지금 불구속 기소라고 되어 있죠. 구속되는 거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막아주셨고요. 두 번이나 막아주셨죠. 예.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 뉴탐사 기자들을 취재진들의 이제 손과 발을 억지로 이제 묶으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그 무위로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굉장히 저희는 이제 자유로운. 네. 저희들 방어권을 직접 이제 행사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만큼 네. 좀 오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까 그 말씀도 좀 하셨지만 네.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네. 그죠? 어찌 보면 윤석열 정권 자체가 저희 뭐 한 10명 남짓한 기자들 숫자 10명 뭐 요당시 보도지만 뭐 네, 저희는 2명, 3명 있는 기자들 뭐 해봐야 지금 네. 곽대근 기자나 저나 뭐 직원들 한 2명 지금은 예전에야 뭐 한 10몇 명 됐지만 그렇죠. 네, 예전 그 탐사 기준으로 지금은 뭐 이제 불과 몇 명 안 되는 그 인원으로 힘들게 저희들이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작은 매체를 죽이기 위해서 정권이 달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흙탕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권과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싸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한 저희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머리까지 뭐 우리가 잡을 필요는 없고요. 머리를 우리는 잡지 상당히 말까요? 신사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나 이제서부터는 네. 이제 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수사 기록 이제 내놔야 돼요. 이제 숙제 검사 받는 학생의 기분으로 손바닥 펼쳐 보이시고 네. 저희가 이제 회초리 듭니다. 네. 네. 자, 머리끄댕이는 안 잡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대신 손바닥 검찰의 손바닥에 저희가 회초리는 좀 치겠습니다. 숙제를 제대로 안 한 걸로. 네. 네. 숙제 제대로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숙제하다가 제출한 흔적들이 지금 오늘도 나왔기 때문에 네. 검찰은 더 이상 또 이것도 뭐 공소를 제기하고 나서는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물릴 수도 없잖아요. 물릴 수도 없죠. 아니 뒤로 물론 갈 수가 이제 없어요. 공소 취소를 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공소 취소할 수가 취소는 사실 뭐 정권을 걸고서 한 싸움인데 네. 그렇게는 안 하겠지요. 예. 자, 이제 숙제 검사의 시간이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한 이제 보도 여러 특종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도 굉장한 보도였어요. 네. 그 안부수를 직접 만나서 허재영 기자가 만나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죠. 그렇죠. 리오남을 본 적 없다.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네. 못 봤다. 그리고 25년 차 그 대북 사업가의 말을 통해서 본 리오남을 이 사람은 찾으러 다녔잖아요. 리오남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직접 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본 게 아니고 찾으러 다녔는데도 못 봤어요. 야, 그 엄청난 특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누가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시길래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사건 조작이 기가 막힙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모의 위증죄는 징역 10년에 처할 중범죄입니다라고 해서 유튜브 링크를 공유를 해줬습니다. 네, 모해 위증죄가 저렇게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안부수도 그
리오남을 차마 자기가 네. 봤다라고 얘기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못 그런데 봤다 그랬죠. 네. 어제 이제 허재영 기자가의 집요한 인터뷰에 처음에는 왔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봤다 왔다 그랬죠. 이렇게 서로 그 짧은 8분짜리 인터뷰하는 데서도 앞 다르고 뒤가 달라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이재명 그 대표를 위해서 그 리오남 북한 공작원이죠. 여기에 70만 달러, 30만 달러인가? 예, 30만 달러를 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했다. 어디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 대회가 끝나고 70만 달러. 예, 네. 결국 이 김성태의 이 진술은 전부 다 위증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김성태 외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오남, 북한 공작원 리오남을 이재명 방북을 위한 그 일종의 선급금으로 30만 달러를 받았다는 리오남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검찰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저희가 이 부분을 왜 오늘 앞에 먼저 소개를 드리냐면, 검찰이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재판을 합니다. 지금 청담동 술자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네. 존재하지도 않는 티켓 술자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앞으로 검찰 공소장, 저희들이 아직 공소장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요. 공소장을 보면 하나하나씩 증거들을 확보해서 저희가 하나씩 반박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임명안을 제거했다 그러죠. 네, 드디어 점점 더 윤석열은 이제 그 용산의 그 직할 통치 라인으로 이제 친정 취재를 거의 뭐 이제 구축해 간 것 같아요. 그렇죠. 헌법재판관도 뭐 이미 지난번에 그 뭐 검사 탄핵안을 전원 일치로 기각하는 걸 보면서 이미 장악이 됐다고 봤는데 이제 더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헌법재판관을 빼내고 좀 이제 윤석열 색채가 더 강한 이제 헌법재판관이 돼 갑니다. 네. 점점 더 이제 탄핵의 이제 안전 그렇죠.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자, 이제 국민들은 이 윤석열 정권을 단 하루라도 네. 지금은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조민 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의 그 스포츠카를 탄다. 그 포르쉐 그거 타고 다닌다고. 저거는 이제 허위 사실로 드러났죠. 네, 허위 사실로 드러나서 명예훼손 사건이죠. 허위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명예훼손죄 부분들은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두 분은 언론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죠. 검찰이 스스로 표현한 대로 저는 완전 유튜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예. 그 1심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냐면 이번 이제 대법 판결이 나오는 건데 1심에서는 포르쉐 발언 자체가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좋은 차 탄다는 게 뭐 명예훼손이야. 네. 뭐 이런 개념이죠. 저기는 조롱과 모욕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죠. 네. 그 아버지가 그 서울대 교수인데 딸은 공부도 안 하면서 저 비싼 외제차나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 허위 사실과 함께 그 조롱과 모욕의 표현이 담겼는데 저것을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판사들이 저거를 판단을 못했을 거예요. 네. 자, 의도적으로 그리고 외면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그 방송을 이들은 언론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당시 공직자였었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봤고요. 네. 그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유튜버 말 그대로 여기는 진짜 유튜버거든요. 네. 언론사가 아니고 그런데도 공익성을 인정을 했어요. 예. 공익성 부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아버지인 공직자의 검증과 관련된 얘기다라고 해서 공익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이 판례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청담동 술자리는 100% 불기소했어야 돼요.
그런데 기소를 했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가세현 무죄가 오늘 마침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기소한 날 네. 무죄가 확정이 됐다는 것도 상당히 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자, 검찰이 오늘 그 아침 10시 23분에 채널A에서 이게 단독으로 나왔어요. 네. 검찰의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채널A가 저희가 기소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 이건 뭐 100% 검찰에서 흘려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더 놀랍게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 피고인 중에 한 사람이 검찰에 연락을 해봤어요. 네. 오늘 기소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담당 이제 수사관이. 수사를 이제 조만간 종결 처리한다, 그 기소한다라고 하는 방침까지는 들었었던 것 같아요. 담당 수사관이. 담당 수사관이. 그런데 오늘은 오늘 기소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담당 검사실에서 이 관련 내용을 유출한 게 아니고 결국은 검찰 그 수뇌부가 의도를 가지고 이 기소 사실을 흘린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 타이밍이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날 네. 맞춰서 이 기소 사실을 흘렸던 건 사실은 별로 자신들이 이걸로 크게 주목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 듯한. 그죠? 독상을 차려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신들도 사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아서 이게 보도가 되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야죠. 오늘 언론들은 주로 이제 그 도이치 항소심 소식을 주로 이제 다룰 거니까 네. 청담동 그 기소 소식이 너무 주목받으면 왜냐하면 가세현과도 또 섞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공소장은 아직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했고요. 보도자료만 지금 언론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2페이지짜리 아주 짤막하게 작성했어요. 보통 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범죄를 그리고 저희 같은 이렇게 작은 매체를 이제 기소한 사실을 가지고 저렇게 보도자료까지 뿌렸다는 자체가 참 이례적이에요. 네. 물론 이제 김의겸 전 의원이 이제 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뭐 현역 국회의원이 뭐 기소가 돼도 보도자료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청담동 술자리는 그만큼 이 정권에서도 명운을 걸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겁니다. 네. 자, 이 관련자의 표 요거를 하나 보시죠. 네. 표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기자들을 전부 다 유튜버라고 써놨어요. 예, 여기는 사실상 뭐 고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분명히 저희는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제 직업을 물었을 때 인터넷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보도 당시 더 탐사는 명백히 우리 신문법상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네. 유탐사도 언론사고요. 네. 네. 그런데 유튜버라고 전부 다 유튜버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것은 일반적으로 그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은 이제 허위 사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 언론사에서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들은 이제 공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엄연히 신문법상 그 인터넷 언론사로 등장돼 있는 더 탐사를 이제 유튜브로 지금 고의적으로 지금 폄하하고 있는 거죠. 겁니다. 네. 되게 찌질한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이미 작년에 경찰에서 유튜버라고 이미 지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스토킹, 그 한동훈 스토킹 사건 때 유튜버라고 지목을 했다가 저희가 한 50여 군데의 매체에 정정보도 신청을 해서 대부분 이제 언론중재위나 자발적으로 수정을 다 받아냈어요. 그때 유튜버라고 했던 언론사들이 다 여기 보시면 확인 결과 해당 유튜버는 신문법에 따른 언론사인 시민론 더 탐사 소속 기자로 밝혀졌다. 바로 잡는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뭐 파이낸셜 뉴스 이제 대표적으로 좀 약간 친윤 언론 성향의 매체들만 좀 골라봤는데요. 매일신문도 마찬가지로 유튜버라고 썼다가 다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검찰의 보도 자료만을 뭐 그대로 믿고 저희를 유튜버로 지칭했던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 보도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유튜버라고 쓴 이유가 바로 신문법 제3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문법 3조를 보시면은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이게 3조 1항입니다. 3조 2항이 중요합니다.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은 제1항의 언론 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그렇죠. 명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검찰에 이제 이번 저희 더 탐사 기자들을 이제 기소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그 명예훼손 그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유튜버라고 저희를 폄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고의적으로 이렇게 검찰이 뉴탐사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뒤끝을 보였다 해야 되나요? 좀 약간 찌질한 면을 좀 보인 것 같아요. 너무 찌질하죠. 너무 찌질해요. 검찰 조직이. 그래서 정면 승부할 생각이 있다면은 굳이 공익적인 목적 아니 사실 저희가 무슨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그 개인적으로 뭐 아는 사이도 아니고 당연히 공익성은 그냥 그대로 언론사니까 인정하고 저희 보도가 허위 사실이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입증해서 정면 승부할 생각을 해야지. 거의 뭐 보험 드는 차원에서 허위성, 그 공익성까지 한번 부정해 보기 위한 아주 얄팍한 계산하에 저희를 유튜버라고 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뭐 저희가 보자마자 그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뭐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저희가 분명히 본인들도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언론사 소속 기자가 아니라면. 유튜버인 이유를 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물어봤어야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보도자료 내용을 하나씩 보죠. 맨 첫 문장이 이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여기가 바로 지금 한동훈 댓글팀 수사하는 곳이죠. 거기서 지금 청담동 술자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가 권성희 검사. 요 밑에 이제 그 유감모가 부부장 검사라고 밑에 주인 검사. 유튜브를 통해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전 국회의원 김의겸 의원 유튜버 B가 바로 강진구 기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 피고인들을 두 명만 딱 썼네요, 그죠? 타깃이 누군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2024년 9월 10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기소한 대상은 2012년 7월 19일 밤부터 2022년 7월 19일 밤 7월 20일 새벽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청담동 소재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로 지금 특정을 했죠.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최초 보도에서는 이제 시간을 이렇게 특정을 했지만 이제 이 추후 보도 과정에서 청담동 술자리는 8시부터 있었다라고 저희가 추가 취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도 8시부터 11시까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김의겸 의원이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한테 이렇게 막 질문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빠졌어요. 불기소 처분됐어요. 네네. 저거는 뭐 아무리 해도 사실은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국감장에서 발언 가지고 기소를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저거는 포기한 것 같아요. 저것도 사실 아침까지만 해도 기소한 줄 알았어요. 네, 그거는 불기소한 걸로. 불기소한 거죠. 자, 그리고 수사의 그 범위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써놓긴 했는데 보시면 수사 결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되었음이 첼리스트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로 확인됐다. 여기에 보면 이제 사실 유감모 검사가 저한테 뭐 자백한 거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당사자들의 이제 위치 기록, GPS 정보인데 통신 그 위치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이 관련자들의 위치가 파악이 될 수 있었을 텐데도 GPS 기록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그 검찰이 지금 이제 그 공소를 제기하면서도 저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저희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에만 사실상 의존한 뭐 기소였다라고 보여져요. 네. 뭐 CCTV 이런 얘기도 없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첼리스트 및 관련자라고 해봐야 뭐 그 이세창, 정종승, 최명성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니죠. 최명성이나 아니면 뭐 이성곤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조사도 안 했거든요. 전화는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첼리스트하고 이세창의 진술에만 의존한 기소다. 야, 그렇다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뉴탐사 보고 계시는 지금 한 8천여 명이 지금 보고 계신데 이분들 다 아시잖아요. 첼리스트랑 이세창 씨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네. 그리고 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위치 기록이 확인됐느냐 하면 그건 확인이 안 됐다고 중앙모 검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 경찰이 지목한 TK에서 이들이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첼리스트하고 이세창의 그 진술 외에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우리는 TK 여사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첼리스트와 이세창은 오지 않았고 이세창이 온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그 증언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증언 때문에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를 단번에 이 탄핵하는 이런 결정적인 증언 때문에 검찰 스스로 기소를 하는 것을 좀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일단 추가 조사 없이 그냥 그래서 저희가 오늘 썸네일 제목도 묻지마 기소로 뽑은 겁니다. 네. 일단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음 달 16일 이제 1심 민사재판 1심 선고 한동훈이 10억 원 손배 제기했던 그 사건이 지금 이대로 가면 그냥 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라든지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설익은 상태에서 묻지마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빨리 기소를 해서 어쨌든지 판결에 좀 영향을 미쳐보려는 또 얄팍한 꼼수가 또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밑에 읽어봐야 되지 않나요? 네. 아이는 이렇게 돼 있죠. 아이는 첼리스트죠. 첼리스트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2022년 7월 20일 새벽 2시 56분경 귀가하면서 당시 동거 중이던 제보자에게 마치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그제야 술자리가 파하여 늦게 귀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말을 다 쓰고 있군요. 그럼 첼리스트하고 이세창의 말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강요미수 얘기가 나와요. B가 이제 강진국이죠. C가 제보자로 보입니다. 공모하여 첼리스트로 하여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고인들이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도 각 불기소하였다. 네. 불구속 기소하였다. 네, 여기서 뭐 강요미수는 어차피 이제 명예훼손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담동 술자리가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강요미수죄 적용 여부가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허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첼리스트를 상대로 공익 제보를 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그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강요미수죄로 지금 뭐 엮어 놓은 거죠 지금. 자, 그리고 기소한 범위가 저 나와요. 날짜가 어디까지인지는 나오는데 1월 9일까지로만 했네요. 그렇죠. 2023년 1월 9일까지 9일. 보도 19회. 네, 2023년 이제 4월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4월 달엔 이미
첼리스트가 다시 또 진술을 다시 번복해서 네. 8시부터 자기가 대통령이 나온 술자리에서 연주를 했다.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했기 때문에 그건 뺀 거죠. 예, 그 네. 앞에 2024년 1월 9일까지로 예. 저 때는 이제 1월 6일 날 그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잖아요. 첼리스트와 이세창이 모텔에서 네네. 흔적이 나왔다. 이 보도, 요 시점 무렵까지만 지금 보도로 간주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아까 불기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김의겸 의원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도록 하였다. 이걸 지금 또 기소를 했네요. 그렇죠. 결국 저거는 사실은 거의 엽기적인 기소라고 할 수도 있어요. 현역 국회의원이 언론사 기자들과 공모해서 언론사 기자 그 방송에 네. 허위 방송이 되도록 그 공모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한 발언 가지고는 기소를 못 하니까 결국 저희 방송을 허위 방송이라고 결론 짓고 허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의겸 의원하고 공모를 했다는 건데요. 네. 아, 정말 이거는 정말 희대의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김의겸 의원을 엮어놓기 네. 위해서 결국 저희가 한 방송의 그 공범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엮어놓은 겁니다. 네. 아, 참. 자, 그리고 네,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자, 강요미수 부분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월 28일부터 11월 7일 사이까지로 봤습니다. 네. 그 사이에 첼리스트에게 첼리스트의 남자 관계를 폭로하거나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여 첼리스트로 하여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하여 강진구 기자와 인터뷰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걸 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거네요. 근데 이게 강요미수죄가 성립이 되려면 첼리스트가 제가 보냈던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자유의사가 완전히 제압당할 만큼의 공포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첼리스트는 거꾸로 트위 친구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강진구 기자는 자기에게 잘 대해줬다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12월에 얘기했죠. 협박을 받은 당사자가 공포감이나 외포심은커녕 거꾸로 강진구로부터 이미 강진구 기자가 잘 자신을 배려해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강요미수죄가 됩니까? 네. 참 이걸 충분히 제가 유관무 검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묻지마 기소에 묻혀서 사실 수사검사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에게 유리할 만한 증거들을 일부러 발라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공소장도 써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냥 방침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윗선에서는 일단 나중에 설령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걸어라. 넣어봐라. 다 던져라. 일단 뭐 그 중에 뭐 하나 걸리면 좋은 거고 안 걸려도 좋다. 다 던져라. 네. 생각하지 말고 다 던져라.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 보도 그 자료에 맞춰서 거꾸로 공소장을 열심히 지금 쓰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공소장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담당 수사관하고 통화한 느낌으로는 아직 공소장을 쓸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방침을 정할 단계인데 이 방침이 채널A를 통해서 먼저 나가다 보니까 지금 수사관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거든요. 결국 뭔가 10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쫓기는 누군가가 이걸 빨리 검찰의 기소 방침을 좀 알려서 뭔가 이걸 기정사실화 하고 싶은. 네. 11월 24일 날 조선일보 보도도 그런 식이었어요. 네, 보통은 이제 기소를 하면은 언론에서 이제 먼저 약간 흘리긴 해요. 그래서 언론에서 흘리고 난 바로 당일날 저한테 문자로 공소 제기가 됐다라고 하는 안내 문자가 옵니다. 보통은. 지금 아직 안 왔죠. 안 왔어요. 이야. 아직은 이게 그러니까 공소장조차도 지금 작성이 안 됐고 공소 제기가 안 된 거예요. 방침만 정해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결국 이 거꾸로 이 검찰 수뇌부의 방침에 따라서 유관모 검사 지금 수사관하고 지금 제가 뭐 발에 불이 났을 겁니다. 지금 지금 뭐 거의 밤샘 작업을 해가면서 지금 공소장을 쓰고 있을 텐데요. 네. 저희가 언제 공소 제기됐다는 문자를 받는지 그걸 알면 압니다.
예, 내일까지도 아마 그 문자를 보내지 못했다면 진짜 공소장도 완성되기 전에 이 공소 방침이 먼저 발표가 되는 굉장히 아주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죠. 네. 자, 다시 그럼 얘기하지만 이런 그 정말 작은 초미니 언론사와 윤석열 정권 전체가 지금 완전 지금 일전을 치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제보자가 이 보내왔는데요. 이 내용 보고 내가 기가 막히던데. 이거 지금 제보자는 지금 조사도 안 끝났어요, 지금. 제보자 요게 지금 40페이지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제보자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16페이지부터는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네. 다시 받겠다 이렇게 네. 했거든요. 조사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6페이지 이하 부분은 사실상 조서가 작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 다음에 다시 조사받겠다라고 하고 저기에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도장 찍혀 있네요. 저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따라서 저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는 16페이지 이하 부분은 조사가 안 돼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6페이지 이하 부분이 강요미수죄 부분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이 강요미수를 강진구와 저희 제보자와 공범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강요미수와 관련해서는 공범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부터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강요미수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제보자 같은 경우는 강요미수죄에 대해서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네. 이건 거의 정경심 전 교수 똑같잖아요. 조사도 안 해보고 무전 기소부터 질렀잖아요. 똑같네요. 똑같아요. 예. 이거 얼마나 바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정경심 교수 거는 그날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절박성이 있었지만은 이거 검찰이 오늘 기소해도 되고 내일 기소해도 되고 제대로 조사를 진행을 해서 기소를 해도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걸 보면은 제보자에 대해서는 강요미수와 관련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지금 무효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요미수 부분들은 사실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기소부터 한 겁니다. 이 자체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추가로 수사를 할래 수사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소가 되면 그 이상부터 추가 수사를 못 합니다. 이제 청담동 술자리 수사는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썸네일을 검찰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은 강제 수사권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되고. 지금까지 수사한 증거와 기록만을 가지고 저희하고 법정에서 붙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 경찰이 도대체 어떻게 수사했는지, 어떻게 수사해서 저렇게 엉터리 송치 결정사를 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그 전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 전모가 드러나면 청담동 술자리 그 자체보다도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이제는 하나씩. 예. 이제 검찰이 매맞을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이세창 사무실 취재한 거, 그것도 무단 침입으로도 기소를 했네요. 예, 이거는 저희가 최영민 감독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세창이 그 당시에 그 녹취했었던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과 관련된 녹취가 있었는데 이걸 좀 전문을 들려달라고 했는데 전문에 보니까 들어오세요 이런 얘기가 녹취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침입 아니잖아요. 침입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런 굉장히 중대한 이 수사상 결함과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묻지만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 다 기소해 이렇게 다 던져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큰일입니다. 아마 융한모 검사나 그 밑에 있는 수사관은 참 힘들 겁니다. 네. 결론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공소장을 써야 되는. 또 재판에는 또 유관모 검사가 안 들어오고 딴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요, 검사가. 이거는 워낙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유관모 검사가 원래 사실 이번에 인사 이동이 돼서 어디 서울중앙지검 밖으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남았어요. 이거 공판
하려고 남은가 보죠. 네, 그래서 아마도 공소 유지까지는 아마 유관모 검사가 할 텐데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봤는데 유관모 검사는 저희 수사 과정에서 워낙 본인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너무 많이 뱉어놔가지고 네. 네,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거예요. 이제 얘기합니다. 저희가 유관모 검사도 저희 그 조사받는 걸 전부 영상 녹화실에서 녹화를 했지만 우리도 우리 나중에 이럴 날이 올 걸 예상하고 다 통화를 대화하는 과정을 녹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유관모 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공개할 겁니다. 더 이상 유관모 검찰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검찰,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고 묻지 마.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경찰에서 조사했던 것뿐만 아니고 경찰에서 불송치한 것까지도 전부 다 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뭐 더 이상 이제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가지고 있는 걸 다 이제 낼 거고요. 유관모 검사가 저희 피의자 신문 조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곧 공개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훈 자택 방문도 역시 주거 침입, 면담 강요로 역시 기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론에 워낙 보도가 많이 됐죠. 네. 그리고 이게 제일 황당했어요. 네. 이거는 경찰에서 무혐의난 것까지도 지금 다 집어넣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C는 이제 제보자거든요. 네. 제보자가 아이 첼리스트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 성적 수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네. 보내고 트위터에 첼리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명예훼손, 성폭력 처벌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난, 스토킹 처벌법 위반. 이게 다 지금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요. 불송치 된 겁니다. 불송치 결정. 네,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와 별개로 다시 또 제보자는 명예훼손으로 첼리스트의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앞에 잠깐 했던 거 보여줄까요? 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줄 마지막에 트위터에 아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서 명예훼손죄가 됐는데 저거는 뭐냐면 청담동 술자리하고 상관없이 아마 이 첼리스트의 과거 이혼 경력을 언급을 이혼 경력을 직접 언급했는지 아니면 암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적시로 네. 어쨌든 다 이런 찌질한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모든 사건은 제보자가 허위 제보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이게 다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 그 거짓말로 제보를 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지금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럼 제보자를 최대한 악마화해야 되는 거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제보자에 대해서 뭐 스토킹이니 뭐 그 무슨 문자를 이용한 뭐 통매음 뭐 이런 부분들 경찰에서 다 한번 스크린했고 무혐의로 불송치까지 한 결정을 다 그냥 기소를 유죄를 한 겁니다. 네. 이야, 참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에요. 어지간히 급하지 않았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자, 청담동 술자리 기소로 인해서 이제 검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수사를 어떻게 할지 좀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남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양심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검찰은 기소하는 순간 저희를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추가 수사를 하는 순간 불법 수사가 되는 거예요. 네.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는 법정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다이다이로 붙는 거예요. 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검찰의 시간은 끝났어요. 네. 자, 오늘 청담동 술자리 소식은 원래 이제 우리 오늘 준비했던 소식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오늘 항소심 소식을 좀 준비를 하려 했는데 기소를 결국을 했어요 오늘. 네.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그 보도 초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속만 안 당하면은 저희가 차라리 기소 당하는 길 바란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소를 당하면 기록이 저희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불구속 기소가 가장 이상적인 제가 우려했던 가장 최악의 그 시나리오는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는 허위 사실인데 이 기자들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고 그걸 사실로 좀 믿을 만한 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기소. 네. 이걸 사실은 제가 최악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검찰이 저희가 처음서부터 허위인 줄 알고 이걸 보도를 했다라고 결론을 이제 내서 기소를 한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었을 거로 보입니다. 고민 많이 만약에 허위성에 대한 저희가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서 불기소를 하게 되면 민사 1심 소송은 뭐 보나마나 한동훈의 완전 패소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1심 선고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소를 해서 최대한 민사 재판에 이제 영향을 끼쳐보겠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또 기소를 하는 한편으로는 지금 수사가 제대로 돼 있질 않아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제보자 같은 경우는 강요미수죄 부분들은 조사가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안 된 상태. 이 검찰 고위층이 이런 사실까지 알고도 지금 기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소를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무리한 기소는 결국 검찰과 경찰이 감추고 싶었던 검찰 내부의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조작 수사의 의문점들을 파헤쳐 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이제 저희 손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저희들 취재했던 내용. 네. 오늘 아니 여기 보니까 이제 변호사의 이제 지금 뭐 소송 뭐 비용 얘기도 하는데 저희가 진짜 이 청담동 술자리 건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변호인단을 좀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줄리 사건처럼.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변호인단 좀 구성을 위해서 이거 좀 불가피하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소송 이 변호인단 구성을 위한 좀 소송 모금을 저희들이 캠페인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동훈은 자기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이 싸움은 자기 직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전체를 걸고 싸우는 겁니다. 명운을 건 거죠.